이야기 맛집은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 언니, 엄마가 언니한테만 5억을 줬다고? 통장을 든 막내 은희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장례식장. 아직 국화꽃 향이 가시지 않은 빈소 앞에서 세 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겨우 1,000만 원? 20년 동안 엄마 모시고 산 게 1,000만 원짜리야. 둘째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큰딸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럴 줄 알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다. 정희는 병원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62세. 그녀의 나이였다. 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올해 86이셨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자식들 다 부르세요. 마지막 인사 나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먼저 동생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야. 엄마가 누나, 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통화가 끊겼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늘 그랬다. 민수는 언제나 바빴다. 어머니보다 중요한 일이 항상 있었다. 막내 은희에게는 문자를 보냈다. 엄마 상태 안 좋으시대. 병원 와. 한참 후에야 답장이 왔다. 언니가 있잖아요. 저 애들 학원 보내야 해요. 정희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40년. 그녀가 큰딸로서 이 가족을 지켜온 시간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22살의 정희는 대학을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했다.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민수는 좋은 대학을 나와 지금 중견기업 부장이 되었다. 은희는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정희는 아직도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결혼도 하지 못했다. 할 기회가 없었다. 어머니, 정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산소호흡기를 단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작아 보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다. 정희야?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의 손이 정희의 손을 약하게 움켜쥐었다. 미안하다. 정희야? 내가 너무 힘들었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서랍, 집에, 편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잠에 빠져드셨다. 3일 후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친척도 별로 없었고 어머니는 평생 조용히 사신 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수와 은희는 장례식 준비에 유난히 적극적이었다. 누나, 장지는 어디로 할 거야? 추모공원? 언니, 엄마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요? 정희는 그들의 태도가 낯설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던 사람들이.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변호사 한 명이 장례식장을 찾아왔다. 고 박순자 여사의 유언 집행인 김재현 변호사입니다. 유족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 남매는 장례식장 작은 상담실에 모였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3개를 꺼냈다. 고인께서 작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가 먼저 손을 뻗었다. 유언장이요? 엄마가? 네.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은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재산이요? 엄마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고인께서는 약 7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세 남매는 동시에 소리쳤다. 어떻게 엄마가 7억을?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20년 전 고인께서 보유하고 계시던 재개발 지역 낡은 다세대 주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치가 없었지만 작년에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모아두신 예금과 적금이 2억 정도 됩니다. 정희는 멍하니 변호사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그런 재산이 있다는 걸 몰랐다. 평생 허름한 빌라에서 사시면서 외출할 때도 버스를 타시던 어머니가 자, 그럼 유언장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각자에게 나눠줬다. 봉투를 뜯는 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정희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큰딸 정희에게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내 몫은 5억이다. 아파트와 예금 2억을 너에게 준다. 민수의 편지. 둘째 민수에게 대학까지 보내줘서 엄마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내 몫은 1억 5천이다. 은희의 편지. 막내 은희에게 시집 잘 가서 잘 살고 있으니 큰 돈은 필요 없을 것 같구나. 내 몫은 5천만 원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게 말이 돼요? 언니만 5억? 은희가 먼저 폭발했다. 나는 딸이 아니야? 1,000만 원 차이도 아니고 4억 5천 차이가 나는데 민수도 얼굴이 붉어졌다. 누나,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엄마가 정말 이렇게 쓰셨어? 혹시 누나가 뭐? 정희가 동생을 쳐다봤다. 야, 민수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게 누나가 엄마를 가까이서 모셨으니까 혹시 유언장을 임의로 이 자식이 지금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20대부터 지금까지 너희 둘 공부시키고 엄마 병원비 대느라 내 인생을 포기했는데 지금 나보고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거야? 누나 진정해. 나는 그냥 변호사님, 은희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유언장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진위 확인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 3월에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도 정상이었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엄마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다고요? 작년에 엄마 치매 초기였는데 은희가 소리쳤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치매가 아니었어. 건망증이 좀 있으셨을 뿐이야. 언니는 5억 받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장례식장 작은 상담실에서 세 남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밖에서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박 여사 자식들 장례식장에서 뭘 저렇게 싸워. 돈 때문이겠지 뭐. 장례식이 끝난 후 일주일. 민수와 은희는 변호사를 통해 유산분할 조정 신청을 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 가족이 법정까지 가자는 거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동생들이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희가 어머니의 빌라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은희는 집 안을 뒤지고 있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누나도 왔어? 잘 됐다. 같이 찾아봐. 뭘 찾는데? 엄마가 숨겨둔 돈이나 통장 같은 거. 7억밖에 없을 리가 없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만해. 엄마 물건들 함부로 뒤지지 마. 언니는 5억 받잖아요. 우리는 억울하다고요. 은희가 옷장을 마구 뒤지고 있었다. 그때 정희의 눈에 어머니의 오래된 서랍장이 보였다. 서랍 집에 편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정희는 서랍장으로 다가갔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첩들과 함께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희에게 엄마가 죽으면 읽어라.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내 딸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정희야, 엄마가 제일 미안한 사람이 너다. 내가 22살 때 그 일 기억하니? 너는 서울대 합격증을 들고 집에 왔었지. 그때 내 눈빛이 얼마나 빛났는지. 하지만 엄마는 너에게 말했지.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 그리고 민수도 대학 보내야 하고 은희도 고등학생이잖니? 너는 울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합격증을 접어서 서랍에 넣더구나. 다음 날부터 공장에 취직했지. 엄마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다. 정희야, 너는 아빠가 아니라 언니였어? 왜 언니라는 이유만으로 내 꿈을 포기해야 했을까? 민수와 은희는 내가 희생한 덕분에 대학도 나오고 좋은 곳에 시집도 갔어. 하지만 그 애들은 기억하지 못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자기들을 키웠는지. 정희야, 유언장에 너한테 제일 많이 준 건 엄마의 보상이야. 너무 적어. 내 청춘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해. 하지만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란다. 그리고 정희야,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아래층 김 여사한테 작은 봉투를 맡겨뒀어. 꼭 가져가렴. 그 안에 너만 알아야 하는 진짜 이야기가 들어있어.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읽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누나, 그게 뭐야? 민수가 다가왔다. 정희는 얼른 편지를 접었다. 엄마가 나한테 쓴 편지야. 뭐라고 쓰여 있는데? 혹시 다른 재산 얘기라도? 아니야.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야. 은희가 비웃듯 말했다. 언니, 뭐 숨기는 거 있죠? 편지 내용 좀 보여줘요. 이건 너희가 볼 필요 없어. 역시 뭔가 있는 거 맞네. 언니, 우리도 엄마 자식이에요. 엄마 편지 볼 권리 있다고요. 은희가 정희의 손을 잡아당겼다. 놓아. 싫어. 뭐가 쓰여 있는지 봐야겠어. 편지를 사이에 두고 두 자매가 실랑이를 벌였다. 그때 편지가 찢어지고 말았다. 정희는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다. 됐어.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돈? 그래, 나눠주지. 5억 다 가져가. 누나, 대신 오늘 이후로 나는 너희 누나 아니야. 가족도 아니고. 정희는 찢어진 편지를 주워 담았다. 엄마 장례식에서도 엄마 임종 순간에도 없던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엄마 유산을 달라고 해? 나는 40년을 이 가족 위에 살았어. 이제 끝이야. 정희는 집을 나섰다. 정희는 1층 김 여사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아이고, 정희 씨. 어머니 일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70대의 김 여사는 정희를 반갑게 맞았다. 김 여사님, 혹시 저희 어머니가 뭔가 맡기신 거 있나요? 아, 맞아요. 한 달 전에 순자 씨가 봉투 하나 주더라고요. 나중에 정희 씨한테만 꼭 전해달라고. 김 여사는 안방에 들어가더니 두툼한 갈색 봉투를 가져왔다. 이거예요. 근데 무겁더라고요. 뭐가 들었는지.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함께 오래된 통장 5권이 들어있었다. 정희는 통장들을 하나씩 펼쳤다. 첫 번째 통장. 예금주 박정희 잔액 5천만 원. 두 번째 통장. 예금주 박정희 잔액 8천만 원. 세 번째 통장. 예금주 박정희 잔액 1억 2천만 원. 네 번째 통장. 예금주 박정희 잔액 6천만 원. 다섯 번째 통장. 예금주 박정희 잔액 9천만 원. 총 4억 원.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펼쳤다. 정희에게. 놀랐지? 이 통장들은 내가 지난 40년 동안 엄마한테 보내준 생활비야. 너는 매달 월급의 반을 엄마한테 보내줬지. 엄마 쓰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정희야, 엄마는 내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 전부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모아뒀단다. 왜냐하면 엄마는 알았거든.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번 건지. 밤낮으로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하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그 피땀 어린 돈을 엄마가 어떻게 써? 이건 원래 내 거야? 엄마는 그냥 잠깐 보관해뒀을 뿐이야. 그리고 이건 유언장에 적지 않은 비밀이야. 민수와 은희는 이 돈을 몰라야 해. 왜냐하면 이건 오로지 내 것이니까. 내가 흘린 땀이니까. 정희야, 이제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예쁜 옷도 사 입고 그리고 제발 내 행복을 찾아라.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추신 민수와 은희한테는 이 얘기 하지 마라. 그 애들은 이해 못해.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40년. 그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 어머니는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있었다. 2달 후 가정법원. 민수와 은희는 유산분할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재판장님, 피상속인이 편파적으로 유산을 분배했습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분배되어야 합니다. 은희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특히 망인이 작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큰딸이 간병하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희는 변호사 없이 혼자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박정희 씨, 변호인 선임 안 하셨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어머니의 유언을 존중할 뿐입니다. 민수가 증인석에 섰다. 저는 20년 동안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드렸고요. 그런데 누나만 5억을 받는다는 건 부당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보며 물었다. 증인은 매달 얼마를 송금하셨습니까? 그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명절 때 50만 원씩은 드렸던 것 같습니다. 1년에 4번? 네? 아닐 수도 있고. 다음은 은희 차례였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자주 전화도 드렸고요. 그런데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건 너무합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증인은 어머니 간병에 참여하신 적 있습니까? 그게 저는 애들 키우느라. 하지만 마음으로는 증인은 어머니가 마지막 입원하셨을 때 병원에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한두 번?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희를 바라봤다. 피고인 박정희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는 4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22살에 대학 포기했고요.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왜요? 동생들 대학 보내고 어머니 병원비 대야 했으니까요. 누나.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40년 동안 매달 제 월급의 반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제가 아프고 힘들 때도 병원 한 번 못 가면서 어머니 약값 보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세요? 40년간의 송금 내역입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보낸 흔적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봤다. 총액이 4억 3천만 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저는 어머니께 5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린 돈을 돌려받은 거예요. 아니, 그것도 다 못 받았어요. 정희는 동생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수야, 내 대학 등록금이 얼마였는지 아니? 4년 동안 8천만 원. 내가 냈어. 은희야, 너 결혼할 때 예단 비용 3천만 원. 내가 냈어.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희는 그걸 다 까먹었지. 하지만 나는 기억해. 매달 통장 보면서 울었던 날들. 내 꿈을 접었던 그날들. 정희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남기셨어요. 재판장이 편지를 읽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원고 측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수와 은희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판결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집행되었다. 정희는 5억을 온전히 받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 자유. 정희는 40년 다니던 공장을 그만뒀다. 그리고 오래전 접어뒀던 꿈을 다시 꺼냈다.
정희는 어머니의 빌라 근처에 작은 서점을 열었다. 순자 책방.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서점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동네 할머니들이 차 마시러 오고 학생들이 책 읽으러 왔다.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서점 문이 열렸다. 민수와 은희였다. 누나, 정희는 책을 정리하다 말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왜 왔어? 누나 우리 정말 미안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누나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은희도 고개를 숙였다. 언니, 저도 미안해요. 언니 덕분에 대학도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 사과 받으러 온 거야? 아니요. 민수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누나한테 진 빚이야. 등록금, 생활비, 결혼 자금 다 계산했어. 우리가 갚을게. 평생 걸리더라도. 정희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 누나, 너희한테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정희는 두 동생을 바라봤다. 그냥 기억해줘. 내가 너희 언니였다는 것. 한때 우리가 가족이었다는 것. 민수가 울먹였다. 우리 아직도 가족이잖아, 누나. 그럴까?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유산 다툼하던 우리가? 은희가 정희의 손을 잡았다. 언니, 기회 한 번만 줘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정희는 한참을 두 동생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해. 많은 시간. 기다릴게요. 민수가 말했다. 평생이라도. 1년 후, 순자 책방 2층에는 작은 공간이 생겼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언니의 이야기 모임. 40대 이상 여성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저도 집안에서 큰딸이라는 이유로 대학을 포기했어요. 저는 결혼 전까지 월급을 다 집에 갖다 바쳤죠. 부모님 임종 때도 저만 병원에 있었어요. 동생들은 다 바쁘다고. 정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수많은 큰딸들의 이야기였다. 민수와 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점에 왔다. 설거지를 돕고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다. 말없이 조용히 속죄하듯이. 그리고 어느 날 정희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셋이 같이 먹을까? 민수와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누나. 어머니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누군가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정희는 서점 한쪽에 어머니 사진을 걸어두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내 딸.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정희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네, 엄마. 감사해요. 사랑해요. 겨울 햇살이 서점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